Thank you very much.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re is both elation and fear over what comes next. 14 massive ordnance penetrator bombs. Oil supply transits through this key waterway. 미국이 이란의 포로들을 공격한 이후에 이란도 곧바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보복을 시도했어요. 덕분에 이스라엘도 좀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란의 보복 공격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번에 피해가 적지는 않았는데요. 현지 시각 6월 22일 새벽 3시 45분, 이란은 총 미사일 27발을 발사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22발, 그리고 두 번째는 5발 이상이 발사됐습니다. 공격은 텔아비브, 하이파, 네스지오나 같은 주요 도시들을 향했고, 일부 미사일은 주택가와 도로, 상업 지역에 직접 떨어져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지금 화면 보니까 이제 심각하네요. 네, 이스라엘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총 8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에는 중상자 4명, 중등도 부상 2명, 그리고 경상자 70명 이상이 포함됐습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그 핵시설을 그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 보복 공격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란이 이스라엘로 한 번 공격할 때마다 미사일을 막 100발, 200발, 심지어는 막 300발 넘게 이렇게 공격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란에서 미사일이 한 30기밖에 안 날아왔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혹시 이란 쪽에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란이 하루에 150발 넘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번처럼 30기만 가까이 발사한 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숫자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쏜 미사일은 예전처럼 양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속도가 빠르고 요격하기 힘든 정밀 기동형 미사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미 500발 넘게 미사일을 쐈고 드론도 1000기 가까이 사용한 걸로 집계됩니다. 이 정도면 재고가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빨리 바닥났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하이파에 떨어진 것도 그렇고, 또 지난번 공격 때도 텔아비브에 있는 모사드 본부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세계 최강의 그 방공 요격 시스템, 아이언돔도 그렇고, 뭐 데빗 슬링도 그렇고, 이게 방어율이 꽤 높다라고 그동안 세계적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막 그 텔아비브하고 하이파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많이 뚫린 거죠? 네, 이번에 부분적으로 뚫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언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는 원래 요격률이 90%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실제로 수많은 무차별 로켓 공격을 막아낸 전례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의 공격 양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6월 22일 아침 이란이 발사한 27발 이상의 미사일 가운데 일부가 텔아비브, 하이파, 네스지오나 같은 지역의 도시 중심부에 떨어져 버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텔아비브 인근 모사드 건물로 의심되는 지역에도 미사일이 떨어진 일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군 당국도 요격률이 최근 들어 떨어졌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90%의 요격률을 유지했는데 6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65%밖에 안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단 그 텔아비브에 떨어진 거는 모사드 건물이 아니라 모사드 건물로 의심되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근데 어쨌든 그 방어율이 90% 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65%까지 떨어집니까? 그 아이언돔 같은 시스템은 이 미사일로 어디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해서 위험한 경우에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인데요. 미사일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드론 수십 대, 수백 기가 날아오고,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심지어 방공 시스템 자체를 노린 공격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망이 분산되고 한 번에 막아야 할 목표가 너무 많아지면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쏜 것 중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극초음속이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스라엘이 그 방공 시스템이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는 정말 빠르지만 실제로 궤도를 바꾸며 요격할 수 있는 기동 시스템을 사실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직 그 기술을 실전에서 입증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극초음속이라는 건 시속 5,0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속도 자체는 대부분의 기존 탄도미사일들도 이미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속도보다는 기동성인데, 즉 날아가다가 중간에 궤도를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런 미사일은 요격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실전 배치 운용할 수 있는 이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이란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정말로 극초음속 무기였는지 아니면 그냥 기존 미사일의 기동형 탄두를 얹은 수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방어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할 만큼의 기술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더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또 순항미사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초고속, 극초음속 미사일. 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뭐 데이비슬링이라든가 아이언돔, 다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두 나라 간의 이 공중에다 쏟아붓는 이 군비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쏘는 쪽보다도 막으려고 하는 쪽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총알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제로 양쪽이 사용하는 미사일 단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에 약 1억에서 10억 원입니다. 오호. 제일 왼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은 40억 원에서 80억 원.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그 파타 같은 미사일도 한 발에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순항 미사일도 기술 수준에 따라 수억 원대 이상이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요격에 이용하는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이고, 중거리 대응용 데이비드 슬링은 한 발에 10억 원, 그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막는 에로3는 최대 40억 원대까지 갑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란이 1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이 그걸 막기 위해 비슷하거나 더 비싼 미사일을 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격 미사일을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발 막으려고 두 발, 세 발을 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이걸 하루에 수십 발씩 몇 주 동안 이어가고 있다 보니 돈으로만 따져도 양쪽 모두 수천억 원을 이미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군사 충돌이 아니라 경제력 싸움, 누가 먼저 지치느냐, 이 소모전 싸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뭐 돈으로 치면야 뭐 이스라엘이 훨씬 돈이 더 많겠죠. 근데 어찌됐든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쏟아붓는 탄도미사일 하나에 막 20억씩 된다니까. 와우, 야, 20억을 그냥 날리는군요. 어쨌든 돈 많은 쪽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텔아비브에 있는 그 아파트가 공격을 받았는데 아주 굉장히 건물이 파괴되고 보면 처참하게 파괴됐어요. 물론 이제 부상자는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망자는 없는 것 같아요. 미리 많이 대피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건 바로 감독님도 가지고 계신 그 레드 알라트 같은 민방위 시스템입니다. 매우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 시 자동으로 사이렌이 울리는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자택이나 건물 및 대피소, 방공호, 즉시 피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번처럼 도심 한복판에 공격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1, 2분 내로 대피소에 이동한 덕분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전시 대비 훈련을 꾸준히 해왔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대피 요령과 경보, 대응법을 익혀두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대피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은요, 거리에 우리 이 버스 정류장 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곳곳에 대피소가 있어요. 방공호가. 그래서 사이렌 울리면은 뭐 방공호 찾아서 막 뛰고 막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란은 일단 레드 알러트도 없고, 방공호도 없고, 미사일은 날아오는데 피할 데는 없고, 지금 이게 이란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뭘 합니까?
근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어젯밤 발표한 영상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에 대해 목표에 거의 도달했고 절대 소모전은 하지 않겠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작전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보유 자체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두 가지 실존적 위협, 즉 핵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게 이번 작전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